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에 대해서 음주 측정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거부한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된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신혜성 소속사 만취 상태로 본인 차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네. 음주 측정 거부로 현행범 체포돼 무리를 빚은 신혜성의 소속사가 오늘 11일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소속사는 오늘 오전 공식 SNS를 통해 신혜성은 전날 오후 11시쯤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과 모임을 가졌다. 이후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전달한 키를 가지고 귀가하던 중 도로에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체포됐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화의 멤버 신혜성이 전날 이제 지인과 이제 모임을 갖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음식점을 나갔을 때 그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키를 전달했는데 이 키를 가지고 운전을 했고, 음주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 운전인 것이고, 운전을 하던 중에 도로에서 뭐 신호대기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차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누군가가 이제 신고를 해서 경찰관이 현장에 갔더니 자동차에 운전자가 있고 육안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음주 상태에 있는 걸로 보였고, 자동차는 도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음주한 채로 운전을 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현장 경찰관은 운전자에 대해서 음주 측정을 요구를 했고, 그랬더니 그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모든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것을 이제 거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부하는 순간 음주 측정 거부 또는 음주 측정 불응죄는 바로 성립이 되고 현행범으로 이제 체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속사는 음주운전을 한 사실과 만취한 상태로 본인이 차량이 아닌지도 모르고 운전한 신혜등의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모든 분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운전자 본인 소유의 자동차 등록증상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닌 본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차량인데 본인의 차량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 원인 중에 중요한 것은 이제 이제 상태이기 때문에, 술에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명확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주장인 것이죠. 근데 이것은 운전자의 주장인 것이고, 이걸 제3자적 시각에서 이렇게 보면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 본인의 자동차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했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 다른 그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그 운전을 동의를 받거나 허가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것은 운전면허가 적법하는 한 정당하게 적법하게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운전해버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절도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불법 영득 의사라고 하는 주관적 요소가 필요한데, 과연 이 객관적인 이 당시에 운전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이 운전자가, 그러니까 이 신혜성이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이고, 또 일시적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불법 그 자동차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불법 영득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 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 일단 절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절도나 자동차 등 부정 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이거는 이 수사를 하고, 그리고 종적으로 혐의가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수사 단계에서 이제 법원에 넘어갔을 때 이에 대해서 이제 혐의가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별도로 절도 등으로 이제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서는 이제 순수하게 음주 측정 거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주관적 요소인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것이 절도죄 등 성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1차적으로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불법 영득 의사가 인정이 돼가지고 절도가 인정이 된다면 음주운전이라든가 측정 거부를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절도로서 처벌받는 것, 물론 이제 측정 거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하겠지만, 그것과 별개로 만약에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절도가 인정된다는 하에서는 이제 면허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를 절취한 그 행위 자체가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면허 취소 처분이 되고, 그와 별개로 면허 취소 결격 기간도 2년이 됩니다. 2년이. 근데 여기서는 일단은 불법 영득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이거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1차적으로 밝혀져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배제하고, 그렇다면 여기서는 음주 측정 거부는 이제 명확한 것이죠. 명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음주 측정 거부는 이제 그 성립이 이제 됩니다. 소속사의 설명을 종합하면 신혜성은 발레 파킹 직원이 잘못 전달한 차량 키로 타인의 차량을 취한 채 운전하다 잠이 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파경찰서는 오늘 오전 송파구 탄천 2교에서 신혜성을 체포했다. 신혜성은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2007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습니다. 2007년에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과 관련한 그 전과 기록은 2007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하나가 있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영득 의사를 주관적 요소로 하는 절도죄, 이거는 이제 변론으로 하고,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이기 때문에 이것만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만이 특정된 사실이다라는 전자에서 말씀드리면, 음주 측정 거부, 이번이 과거에 전력이 없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옵니다.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나오고, 예외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형사처벌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기한 1년 취소가 됩니다. 근데 2007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음주 측정 거부인데 과거에 전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가 있겠다. 그렇다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 음주 측정 거부가 있는 사안에서 이 경우에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된다거나 또는 재판을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되거나 또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갈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본다면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이번에 측정 거부다라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1000에서 2000만 원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되고, 형사처벌을, 물론 이것은 윤창호 제2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도로교통법에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의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조항이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효력이 완전히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25일에 1차 위헌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5월 26일에 위헌 결정, 그리고 올해 8월 31일에 위헌 결정 3차에 이르러서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을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결정에 대해서 소급 무효가 되었고, 이것을 반영했을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도로교통법 148조 2 가중처벌 조항 그 부분이 위헌 결정되어진 것을 반영했을 때 지금 음주 측정 거부 과거에 전력이 있는 상태, 이것이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또는 공판 절차를 거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결정은 면허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이러한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 아까와 같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이제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2007년이기 때문에 이 음주운전 전력이 행정처분에서의 그 기산점이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모든 음주 측정 거부까지를 포함해서 2회 이상이기만 한다면 면허 취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면허 취소 결격 기간은 2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음주 측정 거부였고, 이번에 그 다음에 2007년에 음주운전이 있어서 2001년 7월 24일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 취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형사처벌에 관계돼서는 약식 명령에 의해서는 이제 정식판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항소, 상고로서 다툴 수가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는 행정심판을 하고,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제 구제받기 위해서, 면허 취소에 대해서 구제받기 위해서 행정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구제가 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불복해서 다툴 수는 있겠지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제받을 가능성은 이 사안에서는 지극히 희박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주 측정 거부를 한 사안에서 과거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형사처벌의 문제와 그리고 면허 취소, 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